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삼성에서 만들었던 야무진이라는 트럭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SV110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었는데 1톤 최초의 대형 트럭용 레더 프레임을 장착하여 튼튼함을 강조한 광고를 합니다. 당시 포터나 본거보다 200만원 정도 저렴하였고 튼튼하고 잔고장이 없다는 소고점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여 히트 상품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나온 배경으로는 닛산의 아틀라스라는 1.5톤 트럭과 똑같이 만들어 1.5톤 정도를 실을 수 있지만 1톤 트럭인 것처럼 광고하여 0.5톤을 더 실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사들의 과적 스킬에는 1.5톤도 이겨낼 수가 없었는데 1.5톤에서 100kg만 더 화물을 실어도 그냥 주저앉아 버려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포터나 본거보다 승차감은 더 좋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주저앉아 버리는 트럭을 사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야무진은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삼성 상용차가 파산하며 단종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퇴물들을 음식 위주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파마첵스입니다. 2004년에 벌어졌던 히데이 부정선거는 저도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새로운 첵스 초코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 첵스 초코 안에 파를 넣어준다는 착화가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고 있었지만 더 진하고 부드러워진 밀크 초콜릿 맛을 첵스 초코에 넣는다는 공약의 체키가 큰 표차로 당선되어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하였고 체키에 독재를 규탄하는 홍보물들을 만들었으며 아예 이런 식으로 합성까지 하며 착화를 추모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파마첵스를 가지고 놀았는데 2020년 첵스 신제품 시식단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올라오며 첵스 파맛이 출시되는 거 아니냐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결국 켈로그에선 부정선거 15년 만인 2020년 파마첵스를 출시합니다. 초코첵스에 파를 넣어준다는 공약과는 달리 초코는 1도 안 들어간 제품이었는데 사람들은 팥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기뻐하기도 했지만 여론이 안 좋아지자 상대방의 공약을 수용한 것이지 체키가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있다며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재미나게 놉니다. 출시 전에 사람들은 야채타임 같은 야채 과자들도 맛있다며 큰 기대를 하고 대파 타르트나 대파 스콘까지 여러가지 대파 제품들까지 소환하며 파마첵스의 맛이 어떨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출시 전에 많은 유튜버들에게 미리 파마첵스를 뿌려 먹방을 찍었는데 대체적으로 우유에 말아먹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평가를 했었는데요. 드디어 출시가 되었고 부정선거 당시 어린이였던 친구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파마첵스를 구매합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파 냄새가 굉장히 강해서 호불호가 갈렸는데요. 결국 출시 땐 완판 행진을 하며 웃돈까지 줘야 살 수 있던 파마첵스는 되팔렘들이 기승하게 됐는데 특이하게 한 입 먹은 파마첵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파마첵스를 먹어내기 위해 별의별 레시피들을 개발하는데요. 케찹 찍어 먹기, 사골국에 넣어 먹기, 떡볶이에 넣어 먹기, 아예 파전으로 만들어 먹기 등 여러가지 뇌절 시식법을 개발해냈지만 파마첵스의 향을 이겨내진 못했고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아 되팔렘들이 싹 사라져 정가로 어디서든 구할 수 있었으며 대형마트 등에서는 농산물 코너에서 파마첵스를 판매하기도 하고 파 키우기 세트를 증정하는 등 나름 판촉에 힘을 썼지만 한정판 기간인 3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도 이 파마첵스 열풍 기간 동안 초코첵스의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고 하니 켈로그 입장에선 남는 장사를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바로 출시된 판맛첵스는 정말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최단기 퇴물이 됩니다. 이렇게 큰 임팩트를 남긴 채 없어진 음식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깜찍이 소다는 이 깜찍한 달팽이와 거북이들이 찍은 CF로 큰 화제를 모아 당시 초딩들은 이 음료수를 먹는 게 국룰이었는데 이렇게 수류탄 같이 생긴 외모 때문에 많은 초딩들이 수류탄처럼 던지고 놀기도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 단종되었고 2008년엔 이런 피규어까지 넣은 음료수로 재발매했지만 망합니다. 2009년 출시한 환타 쉐이커도 있었는데요. 차게 하면 음료수가 젤리로 변해 흔들어 부셔 먹는 음료수였는데 대박이 나자 롯데에서 쉐이키 붐붐이라는 이름으로 미투 제품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소풍 가는 어린이들의 필수
필수템이기도 했지만 얼마 있지 않아 단종되었고 10년이 지나 환타 젤리소다라는 이름으로 원피스 캐릭터를 박아넣고 판매했지만 나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망합니다. 아이스크림 역시 인기 많다가 단종된 케이스는 참 많은데요. 오렌지와 사과, 통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놨던 대롱대롱 참 많이 사먹었고, 멜론맛 대롱대롱은 군부대 급식으로 나올 정도였지만 단종되었고, 서경석, 이윤석의 광고로 굉장히 핫했던 별남바 역시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이 한 번에 들어있는 컨셉으로 큰 인기를 모았지만 단종되었다가 2019년 다시 별남바 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합니다. 토네이도 역시 딸기, 초코, 바닐라 맛이 섞인 해자스러운 구성으로 큰 인기를 모았지만 단종되었는데 최근엔 롤링바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품이 GS에서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종되었지만 재출시를 바라는 제품들이 은근 많기도 한데요. 오리오는 2016년 이천 공장에 화재가 나며 치킨팝과 썬칩 같은 생산 라인이 소실되어 어쩔 수 없이 단종시킵니다. 사람들이 재출시를 하라는 요청을 너무 많이 해 결국 재출시하여 다시 대박이 났다고 하고, 보글보글 찌개면 역시 매니아층이 많았었지만 단종되어 많이 아쉬워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보글보글 부대찌개면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되었고 나름 대박이 났지만 예전 맛은 아니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아우터 역시 매니아층이 많았지만 MSG, 과다 검출 등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칩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를 하는데요. 하지만 아우터 특유의 플라스틱이 아닌 봉지 과자인데다가 맛도 예전 아우터와는 완전히 달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일본에 있는 모리가나 밀크 카라멜과 기술 제휴를 하여 오리온에서 밀크 카라멜을 출시했었는데요. 롯데에서도 밀크 카라멜을 출시했는데 언뜻 보면 같은 제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오리온에선 2015년 밀크 카라멜을 리뉴얼하여 껌처럼 길다란 포장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그러자 캐러멜 매출은 수직하락하였고 놀란 오리온에선 부랴부랴 다시 근본 케이스에 넣어서 팔았다고 하니 이런 포장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 먹었던 껌바가 참 맛있었는데 막대가 전부 껌이었는데요. 알껌바로 바뀌면서 그 느낌이 안 살아서 싫어했었는데 이 근본 껌바로 재출시하면 좋겠네요. 최근에는 먹태깡 열풍이 불었다가 이제 좀 구하기 쉬워졌다고 하고, 아사히 뚜껑 따먹는 맥주 역시 이제 어디서든 구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라면 판매 순위를 보면 결국 오래된 제품들이 계속 1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먹거리 제품들만큼 기존 제품 파워가 센 곳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햄버거 역시 빨리 단종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이기도 한데 특히 롯데리아가 그런 게 많아 저도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최단기 단종 기록은 KFC가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최단기로 퇴물이 된 버거는 올해 2월 7일에 출시한 콘징어 버거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징어 버거에 옥수수를 입혀 나온 버거인데 출시할 때부터 가격을 낮췄다며 3,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팔았지만 출시 일주일 만인 2월 16일에 단종시키는 최단기 단종 버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용가리 과자 역시 잠깐이나마 큰 인기를 모았었는데요. 이런 뻥튀기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고 꼬치로 찍어 먹으면 입에서도 흰 연기가 나와 용가리 과자로 불렸었는데 특히 워터파크 같은 곳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기 효과를 내기 위해 액체 질소를 사용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었는데요. 한 초등학생이 밑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를 마시다가 액체 질소까지 마셔버렸고 위에 천공이 생기는 엄청난 사고가 나자 순식간에 용가리 과자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다음은 로우앤슬로우입니다. 로우앤슬로우는 이태원에 위치한 훈연 텍사스 바베큐 식당으로 고기의 진심인 모습을 보였던 돈 스파이크가 만든 식당으로 유명했는데요. 당시 돈 스파이크는 거의 모든 방송에서 음악 이야기가 아닌 고기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 홈쇼핑 등에서 그의 고기 제품들은 맛있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큰 판매량을 보였기에 그가 식당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맛집이 됩니다. 실제로 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은 양도 많고 맛있어서 마약 스테이크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있었는데요. 기름기가 많아 느끼하다는 사람들 역시 많았었습니다. 핫플레이스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몰려서 맨날 이렇게 줄 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중엔 캐치 테이블로만 예약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돈스파이크는 감옥에 있는데요. 최근에 레이지 고메 클럽이라는 채널에서 로이앤슬로우의 근황을 보여줬는데 말 그대로 사람이 1도 없이 망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마케팅만으로 뜨면 언젠간 퇴물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